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오늘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국의 금융시장 파운드화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오랜만에 영국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예. 올 한 해 모든 이슈는 거의 미국의 연준이 금융시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를 인상한다 안 한다,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다 미국에서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이번 주에는 영국으로 다 쏠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썩 좋은 시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뭐 약간 비꼬는 듯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네. 짜증 섞인 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영국인데 한때는 뭐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고 그렇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금융 선진국인 영국에서 정부하고 금융당국의 엇박자 정책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린 거거든요. 일단 발단은 신임 총리인 리즈 트러스 총리가 내놓은 감세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네. 트러스 총리는 대규모 세금 감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영국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공약으로 총리직에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때문에 지난 23일 날 이른바 트러스노믹스라 불리는 50년 만에 최대 감세 정책하고 예. 에너지 요금 지원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규모가 2027년까지 69조 원 정도의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거였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소득세와 인지세를 낮추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에너지 요금 지원을 연간 일정액 이상의 그 요금이 나오면 정부가 나머지는 다 대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감세안하고 에너지 지원책이 발표되자 영국의 파운드화의 가치가 추락을 했고요. 네. 영국 국채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금융시장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던 거죠. 비단 이게 영국 금융시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국 채권시장의 불안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 국채금리도 크게 오르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증시가 급락하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권시장도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언뜻 들으면 영국이 감세를 한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금융시장이 요동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야 정부가 국민들 어려우니까 세금 덜 걷겠다 하고 에너지 요금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환영할 일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당장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방향하고 일관성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각국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높은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영국 역시 9% 넘는 물가 상승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영란은행이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2번이나 단행하면서 네.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려 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신임 총리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돈을 시장에다 확 부어버리는 셈이거든요. 이번 정책이요. 어떻게 보면 물이 너무 뜨거워서 냉수로 안 될 것 같아서 얼음 같은 걸 한 바가지 이렇게 부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갑자기 신정부가 들어서서 펄펄 끓는 물을 양동이로 가져와서 이거 붓겠다라고 시장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정부랑 중앙은행이랑 정책이 완전히 엇박자를 냈고 안 그래도 불안했던 금융시장에 이상 신호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건 시장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오히려 감세를 통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파급 효과가 커진 거 아닌가도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감세는 시장에 돈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돈을 적게 풀겠다고 네.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직접 지원은 아닙니다. 감세는. 예.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감세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늘려준다는 얘기니까요.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세금으로 낼 거 덜 내니까 네.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출을 줄여주게 되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좀 늘어나면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지원 요금이었는데요. 이 에너지 지원 요금을 영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올 연말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칫 한 150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거란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에너지 네. 요금 지원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돈을 150조 원을 풀어버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은 결국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테고 그러면 채권 시장에 국채가 과다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영란은행은 시중의 돈을 흡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예. 이른바 양적 긴축, 이걸 저희가 QT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팔아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새로 발행할 국채 또 나오고 여기에 QT를 하려고 하는 국채 물량이 또 나오니까 예. 국채 시장에서는 야 이거 국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당연히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일반 소비자들 입장이나 저도 네. 마찬가지지만 국채를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네네. 국채 얘기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좀 더 쉽게 이 개념을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채권이 조금 그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채 금리는 국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 금액을 그대로 다 돌려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싸게 사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국채가 많이 풀리면 당연히 국채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뭐 희소성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그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예. 가격이 떨어지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국채가 많이 풀렸고 결국에는 금리 올라가고 수익률도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장치 아니면은 새롭게 돈을 막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국채를 통해서 통화량을 일정하게 조정하면서 뭔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국채를 막 발행을 하는 뭐 이런 네.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통화 정책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지금 그러면 채권 금리는 얼마나 뛰고 파운드는 또 얼마나 지금 가치가 움직인 거예요? 23일 날 이제 그 세금 감면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 영국 정부가 영국의 5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히 올랐죠. 4.57%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같은 날 그리스 5년물 국채 금리가 4.05% 정도였고요. 이탈리아 5년물이 4.07% 정도였으니까 이탈리아하고 그리스보다 훨씬 더 영국의 국채 금리가 더 높았다라는 얘기인데 굳이 제가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들 두 나라가 최근 유로 지역에서 금리가 가장 높게 거래됐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안했던 국가라고 그렇죠. 볼 수 예, 있고요. 경제도 안 좋고. 예, 이 두 국가보다도 순간적으로 영국의 국채가 더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영국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갑자기 흘러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4.2%까지 올라서 스페인의 3.2%, 뭐 포르투갈의 3.1%보다 순간적으로 높게 거래됐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거의 2010년 이후에 12년 만에 영국 국채 금리가 4% 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파운드화 가치도 그날 급락을 했는데요. 1파운드당 1.13달러 정도에 거래되던 게 1파운드당 1.03달러까지 그날 떨어졌고요. 네. 2007년도에 1파운드 값어치가 한 2달러 정도였고 올 초만 해도 1파운드가 1.3달러 정도에 거래가 됐던 상황이니까 네. 뭐 환율도 굉장히 값어치가 떨어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래도 유로화보다는 파운드화가 좀 더 비싸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영란은행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좀 수습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조금 수습은 됐습니다.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10월 14일까지 영란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 앞서 시장에 이제 국채가 많이 풀릴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금리가 급하게 올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심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장기 국채를 다 사들여 버릴게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0억 파운드씩 모두 6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01조 원 규모의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굉장히 큰 규모의 그렇죠. 매입을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표가 나오자
4.6%까지 올랐던 5년물 금리가 어제 4.2%까지 떨어졌고요. 오늘은 다시 조금 올라서 4.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10년물도 4.5%였던 게 4.1% 수준으로 좀 내려온 상황이니까 국채 시장 조금 안정이 됐고요. 환율도 1.03달러까지 내려갔던 게 파운드당 1.09달러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금융시장은 조금 이 조치에 의해서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국제금융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게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 파운드의 영향을 이렇게 받을 줄은 몰랐어요. 네. 이건 뭐 우리는 이리저리 다 치이는 상황인데. 사실은 영국 파운드와 그렇게 자세히 안 들여다보거든요. 유로화하고 달러를 네. 좀 들여다보는데 그래도 영국이 가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운드와의 급락이 좀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은 그래도 준 기축통화 국가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달러 인덱스의 6개 통화를 비교할 때도 영국 파운드화가 들어가는 나라다 보니까 이 영국이 만약에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면 글로벌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이다라는 게 결국엔 미국하고 국내 시장까지 흔들었던 거고 예.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당시에 아시겠지만 1,440원까지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인데요. 네네. 대외 악재가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파운드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성장률도 2%대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장은 이번에 영국이 주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저희 정부하고 하는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칫 그러니까 금융당국하고 정부가 엇박자를 내게 되면 이 정도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지금 글로벌 분위기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국은행도 계속 긴축을 하겠다라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칫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 그러니까 지원 방안이라든지 돈을 푸는 정책을 세게 나왔을 때 예. 금융시장이 자칫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추경호 부총리가 살짝 네. 조금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좀 걷어들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이 그 자이언트 스텝을 3번째 밟으면서 기준금리가 지금 3.5% 정도까지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2.5%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게 2번 남았는데 네. 미국은 4.5%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네. 앞으로 올릴 수 있을 때 좀 세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좀 2번 다 꽤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밖에 안 남았는데 기회가 네. 우리가 최소한 1%포인트 이상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시면 네.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조금 더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0.5 이상을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0.75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또 남겨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이 미국이고 한국은 10월과 11월인데 네. 이 두 카드를 다 쓰고 저희는 12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 이걸 대비할 수 있는 1%를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0.75 정도를 올려놓고 분위기를 보고 11월에 한 번 더 스텝을 밟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원화 가치 하락을 막을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대세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게 현실화될 가능성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좀 그 어려운 경제 이야기 그동안에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제 풀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이 좀 쉽고 편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뭐 전화로 연결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예. 오늘은 출연까지 했는데 아무튼 저도 시사에 관심 많이 갖고 또 앞으로 계속 청취자로 나와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에 저 귀에 쏙쏙 들어오게 경제 이야기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마지막 인사가 된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네, 지금까지 경제일기 김청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탐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